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강아지의 공격성을 우리가 힘으로 제압해서 고칠 수 있냐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떠도는 말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무는 강아지 뭐 진짜 막 죽기 직전까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한번 주인 문개는 뭐 못 고친다 이런 말들 흔히 떠돌고 있죠. 그런데 힘으로 우리가 강아지가 막 덤벼드는 강아지를 이길 수 있나? 내가 어릴 때부터 길렀다고 내가 막 이 힘으로 제압하면 얘가 안 물게 될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왜 그러면 힘으로 막 해가지고 하면은 안 문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뭣도 모를 때예요. 뭣도 모를 때 가족이 되게 세고 무서웠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위세를 못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얘가 나를 몰라해갖고 팍 해갖고 이제 제압을 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이미 반격을 준비합니다. 이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반려견의 공격성을 다룰 때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 밑도 끝도 없이 힘으로 제압해라. 뭐 이렇게 때려라.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려견의 공격성은 상황이 하나씩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일어났다가 이걸 우리가 잘못 뭐 했거나 아니면 너무 폭압적으로 대했거나 아니 방치했거나 이럴 때 2번 상황에서 공격성이 일어나고 3번 상황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한 개의 상황에서 공격성이 일어났을 때 이걸 고치는 게 2차, 3차 공격성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공격성, 예를 들어서 자기 뭐 장난감이나 간식을 지키고 있을 때에 덤벼들더라. 이거 처음 시작했다. 아니면 빗질할 때 처음 덤볐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우리가 강아지에게 더 이상 나쁜 자극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필요한 걸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만성화됐어요. 여러 상황에서 그냥 막 기분만 나쁘면 확 덤벼들어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거죠. 이럴 때 이제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반려견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수평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뭐 자다가도 확 물고 뭐 그냥 쓰다듬는데 물고 뭐 이런다면은 얘가 손님한테 짖는데 하지 말라고 잡았더니 물고 이러면 이미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경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반려견과 나의 힘의 수평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 뒤에 이제 좋은 자극을 줄 게가 이제 동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 반려견을 어떻게 때리거나 쪼르거나 막 위협해가지고 고쳤으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아이고 더 낭패를 봤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힘과 힘의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 자를 무는 걸 못 물게 해갖고 이렇게 한단 말은 뭐예요? 내가 우위에 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평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수평관계는 뭡니까?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 그렇다면 내가 만질 때 문단 말은 뭐예요? 그거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호를 준 거죠. 안 만져야 돼요. 빗질한테 덤벼드는 건 뭐예요? 그 이상한 거 내 몸에 자꾸 갖다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빗질도 안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안 합니까?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나를 상대로 공격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샵에다가 맡기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피해야 된다. 충돌은 피해라는 소리입니다. 충돌 계속 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 행위를 수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평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나도 너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침대에서 같이 자다가 무는 애를 침대에 계속 자라고 하면서 물지 마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침대는 내가 쓰고 니는 네 침대에 가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평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쁘고 귀여워.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반기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하지만 그게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나도 이제 인사 안 할 테니까 너도 인사하지 말아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려견이 꼬마처럼 뛰어나와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사는 우리가 가하고 있는 겁니다. 반려견은 인사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려견이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계가동물의 대민 인사에서 행위를 따져보면 우리가 인사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수평강의를 만들 때 뭡니까? 이 주도권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주도권 교육을 처음 공개했을 때 많은 분들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뭘요? 얘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걸 하지 말라고 막아내는 게 주도권 교육입니다. 주도권은 어떤 겁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도성 높은 사람이 어디 가고 시비 걸고 하는 사람이 주도성 높은 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함부로 시비 걸고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주도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도해서 이게 뭐 며칠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일으키면 발리겠는데 그런 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이제 그런 행위를 스스로 줄이면서 수평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수평관계도 만들어 왔더니만 강아지가 차분해 나한테 뭔가 괜히 와서 찝쩍대거나 뭐 따라다니거나 매달 이런 걸 하지 않게 됐어요. 이때 이제 집에서 무는 상황이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발톱 깎을 때 문다. 발 닦을 때 문다. 털 빗길 때 문다. 이게 체크를 해보면 몇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직접 신체에 자극을 가하는 거,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톱 깎는 거죠. 강아지 신체에다 우리가 뭔가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발톱 탁 잘못 깎았을 때 어때요?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이건 맨 뒤로 빼놓습니다. 맨 뒤로.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닌데 별 것도 아닌데 무는 것들이 있어요. 만질 때 문다. 안으려고 할 때 문다. 이건 뭡니까? 별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강아지 입장에서 뭡니까? 아, 이거 왠지 부담스러운데 이런 행동을 해요. 그 부담스러움 정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음식 시키려고 하는 거 자기 거라는 걸 점유욕을 드러내는데 이거부터 고친다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게 자기 생존하고 관계된 거라면 뒤로 후순위를 빼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스트레스 반응으로 공격을 가한다 이런 것들 쉽게 말해갖고 이거 그냥 강아지가 짜증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을 앞순위로 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수평관계를 만들어 놓고 자 별것도 아니잖아 라는 걸 가르칩니다. 별것도 아니잖아. 만질 때 물었어요. 이 손가락 끝에 접촉 촉감이 안 좋았다면서 얘가 받아들이긴 안 좋다는 소리는 니 괜히 왜 내 귀 쪽에 만져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이 주는 이 촉감이 별로 안 좋다는 소리죠. 또는 길러오는 과정에서 이 손이 어떤 나쁜 자극을 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자극부터 완화시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손보다 더 부드러운 자극으로 주면 돼요. 손보다 더 부드러운 자극. 우리가 예를 들어 손등으로 만지는 게 자극이 셉니까? 손바닥으로 만지는 게 셉니까? 팔뚝으로 만지는 게 셉니까? 가만 따져보세요. 이 우리 팔뚝은 뭐예요? 이 자체에 자극은 없는 거예요. 문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약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갖다 문제를 또 덤빈다. 그럼 뭐 이거보다 우리 신체와 더 멀어져 있지만 우리에 의해서 가해지는 자극. 이게 아주 부드러운 천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먼지 털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만질 때 물었다. 계속 그런 걸로 여기다 자극을 줘보세요. 어느 순간 이럽니다. 요거는 아주 부드럽군. 이건 나한테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군. 이렇게 한 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것과 이 손이 팔뚝 이게 더 부드럽다. 요걸로 문지르면서 팔뚝 자극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게 제대로 된 강아지를 둔하게 만들어주는 촉감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니까 일로 와봐 이러고 아니면 무는데 자 간식 먹을 준비해 안 물면 줄게 이런 걸 해가지고는 완화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반려견이 가족을 물어요. 수시로 우리 애도 물고 우리 그 나이 연로한 분도 물어요. 나도 물고 다 물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충돌 상황을 제거해내라. 하지 말라는 게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네가 그렇게 무례하다면 나한테서도 너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간대함이나 배려는 중단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얘가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때 이제 이런 촉감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여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자극을 줄 때 얘가 참아요. 그러면 참으면 2차적으로 더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너 황태 좋아하지? 황태 하나 줄게 라는 겁니다. 하나의 접촉 상황을 아주 좋은 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기억, 새로운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아지의 공격성을 완화시켜야 되지 무턱대고 힘으로 무턱대고 먹는 걸로
안 통합니다. 이해되시죠? 고맙습니다.